아니 밥만 먹는데요. 네 고기를 드시. 깻잎도 먹으면 잘못도 두드러기 나고 그다음에 된장을 조금 진하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난대요. 오로지 밥만 먹었어요. 그분한테 무슨 병이 생길까요? 영양결핍. 영양결핍으로 해서 무슨 병이 생길까요? 당뇨? 당뇨가 생기죠. 아, 어. 당. 탄수화물은 밥은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돼요. 뭐로? 포도당. 포도당. 그런데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걔가 세포로 들어가요. 비타민과 미네랄 쉽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가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태워야 내가 세포로 들어가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어. 반찬을 안 먹어. 밥만 먹어. 쉽게 말해 어떤 분 있어요. 저는요 군것질 안 좋아해요. 근데 보니까 밥 한 공기만 먹었어. 근데 빵 먹고 떡 먹고 하면서 뭔가의 군것질을 자기가 생각할 때 애들이 먹는 과자는 안 먹지만 다른 군것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포도당을 많이 먹은 거야. 그럼 결국 포도당이 남아도니까 당뇨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날씨가 추울 때는 발이 띵띵 붓고 너무 차갑다라고 하고 지금 혀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 병원에서 쉽게 말해서 애기들 먹는 약만 먹어도 2, 3일을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나신대요. 어머. 그런데 자기 너무 겁나니까 됐어요. 남편도 지금 당뇨여가지고 100kg가 넘었던 분인데 60kg로 좀 빠졌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먹여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지금 위장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이 지금 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게 위암이잖아요. 그렇죠? 맵고 뜨겁고 짠 음식에 우리 너무나 노출이 됐기 때문에 위암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꾸준히 드셔지면 좀 처음에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고 또 강민수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약을 치료하고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복잡한 우리 집안 먹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말한 거 또는 그 산업이부장 KBS 뉴스에 나온 거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는 지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게 정말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우선은 헬스팩을 먹어보겠다 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먹어온 그동안의 습관이 어떻게 돼요? 나의 건강을 지금 이 작은 거 말하는 거죠? 포트. 음식.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한번 청소를 싹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지금 오뎅을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떡볶이도 먹었고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먹었으면 오뎅국을 먹을 때 오뎅국물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한번 비움을 하고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움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자료를 봐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자. 부탁드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동영상 아니에요? 이 뒤에 거가 동영상이구나. 네. 자, 우리가 인체에 쓰이는 독 얼마나 먹을까 1년 동안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독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바깥에서 음식 드시나요? 그럼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많은 조미료 그리고 그리고 또 첨가제. 예를 들어서 콩 한번 얘기할까요? 콩 어때요? 여러분 농사 지으세요? 아니요. 안 하죠? 어머 농사 지어서 드세요? 지어봤어요. 네. 지어봤어요. 그러면 그걸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다 하시나요? 아니죠. 그런 거는 사서 하거나 또는 두부 어때요? 사서 드세요? 네, 사서 먹었어요. 유기농이 아니라 그냥 재료 조제된 것들 대부분 뭐예요? 수입산 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집 콩 아까 말씀하신 거 농사 지어서 먹어요. 그러면 간장 사 드시나요? 고추장 사 드시나요? 또는 두부 사 드시나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다 수입 콩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비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입 콩을 쓸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GM, 유전자 변형.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리고 왜 산화방지제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 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하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산 고추장 우리가는 밖에다가 한 달을 놔도 안 상해요. 곰팡이 잘 안 펴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만든 고추장 어때요?
조금만 보면 곰팡이 잘 써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말이야. 자꾸 햇빛에다 말리고 뭐 자꾸 걷어내고 하는 게 소금 뿌리고 하는 게 다 방부제가 안 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대부분 다 첨가물도 많이 있지만 방부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체에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호르몬 그쪽에 다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출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이게 동영상이 안 나오네? 동영상이 없나 봐요. 저도 받은 거라.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순서를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 보고 안 봐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박테리아 그런 자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몸에 내독소가 있고 외독소가 있어요. 내독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장이 망가지거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또는 활성산소들 그런 것들이 내독소라고 하고요. 외독소는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내독소와 외독소를 다 없애주는 게 우리 해독인데, 여기 보면 내독소라고 한 거는 여기 보면은 활성산소, 요산, 젖산 이런 것들이 다 내독소인데, 가장 큰 내독소는 뭔지 아세요? 지방. 우리가 지방은 지금 질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독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외독소라는 것은 활성산소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긴 건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Y형량 할 때도 풀어줬던 거 기억나나요? 활성산소가 내 몸에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되기도 하고 치매가 되기도 하고 루마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구조가 이렇게 사이클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게 안전한 전자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산화로 인해서 하나가 됐어. 그럼 얘가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안전하고 싶어 막 쫓아다니면서 누군가를 공격해서 니 거 내놔 하고 뺏어오려고 얘를 공격해요. 그럼 얘가 빠졌어요? 그럼 이 빠진 걸 내 속에 넣으면 괜찮은데 빠진 걸 절대로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서로 불안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전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게 활성산소가 같은 자리에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암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했지만 신경계라든지 여기 심혈관계 어느 쪽에 붙으냐에 따라서 그런 질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계속 뿜어나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죠? 항산화제? 항산화제를 먹는 거예요. 그 항산화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종합용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 염증에 좀 더 탁월했으면 좋겠다 하면 뭘 먹어요? C3배. 그 다음에 내가 간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뭘 먹어요? 헤파신. 그 다음에 관절이 안 좋아. 그런 글루코산. 식으로.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항산화제는 하나를 먹는 것보다 서로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먹을 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사람을 미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내가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뭐예요? 소화를 먼저 해요. 근데 소화 에너지를 다 썼어. 그래서 내 에너지가 하나가 남았어. 그럼 이 하나 에너지가 뭐라 하냐면 내 몸을 살리는 일을 해요. 내가 만약 간이 약해, 위가 약해, 머리가 두통이 있어, 그럼 그걸 복구하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면 내 몸에 되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 소식을 했어요. 자, 내가 비타민을 먹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10개야. 소식을 했어요. 그러면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많이 적게 썼어. 그러면 이 7개의 에너지가 뭘 하냐면 내 몸에 안 좋은 걸 찾아다니면서 복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식. 그 하우클린 와이클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한다. 이게 그 부분 지금 말씀한 부분이 그 책에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의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그 독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첨가물 또는 아까 말한 그 방부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이 첨가물 화학 약품이 얼마일까요? 1년 동안 먹는 거. 1년 동안 나 혼자 먹는 거. 24kg. 24kg면 10kg 쌀이 한 요만하죠. 그거 하나, 둘, 반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라면을 좋아해, 뭐 나는 치킨을 좋아해, 피자를 좋아해, 그 사람들은 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독소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오네.
자, 그리고 요거는 GMO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콩으로 생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얼마큼 많이 안 좋은지.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스윗콩 안 먹어 하는 분들 보면 여기 보면 콩은 안 먹어, 옥수수는 안 먹어.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비타민, 안 좋은 비타민, 좀 덜 좋은 비타민, 나쁜 비타민 비교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타민을 먹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비타민 뭐예요? 과일이지. 그쵸? 근데 그거 얼마나 비싸. 그쵸? 내가 만약 파이토크림을 생각해가지고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이거 다 먹는다고 하면 내가 한 끼에 먹을 그 과일값만 해도 몇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몇 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저가. 뭘 먹어요? 감자? 어? 감자라고 안 했어요? 맞아요. 감자 옥수수 여기 나오잖아. 그 음. 옥수수가 성분이 뭐냐 이거지. 그쵸? 그리고 좀 더 싼 거 하면 어딜 간다고요? 석유. 타르 성분. 석유 출신. 그래서 왜 화학 그 비타민을 태우면 뚝뚝 뭐 이렇게 천명 떨어진 거 떨어지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연 태우면 그냥 타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화학적인 거 안 먹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먹는 과자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보면 다 그 몸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먹는 독, 그렇죠? 그다음에 바르는 독, 숨 쉬는 독. 그래서 뭐 경피독, 경구독, 그다음에 뭐지? 경기도. 숨 쉬면서 들어오는 거. 그 독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음식으로 통해서 먹는 거. 경구독이에요. 경구독을 내가 만약에 100으로 친다라고 했을 때 경구독을 내가 만약에 뭐 안 좋은 걸 먹었어. 그런데 내 몸속에 얼마 남아있는 줄 아세요? 100을 먹었다 치면 10 남아있어요. 9는 배출이 돼요. 많이 배출해요. 어떻게 해서 배출이 될까요? 간하고 신장에서 걔가 다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망가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요. 경피독이에요. 내가 로션을 발랐어요. 또는 샴푸를 썼어요. 하는 피부로도 오는 독. 요즘에 보면 알러지에 개성태 리더님 같은 경우도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한번 쓰러졌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피부질환 약을 썼다가 그게 이제 피부로 바로 험해들어서 그런 건데 이 경피독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반대예요. 음식으로 먹은 건 내 몸에 10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요 반대예요. 90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또 쉽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뱀한테 물렸어요. 뱀의 독을 마셨어요. 누가 더 치명적일까요? 물린 거. 마신 건요 간 망가지고 위니 망가져도 그래도 좀 살아요. 근데 물린 건요 바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쫙 퍼져요. 더 치명적이에요. 그게 바로 경구독하고 경피독하고 차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경피독을 봤을 때 피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피부 안쪽에 있는 독을 일로 봤을 때 내 인체에서 어떻게 다르게 흡수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마는 여기가 있을 때 이마는 6배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팔 안쪽 여기 겨드랑이 이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팔 안쪽이 1이고요. 겨드랑이는 3.6. 제일 중요한 게 여자들 생식기 보세요. 얼마? 42배. 그래서 여자들 왜 암 걸렸을 때 뭐 유방암이라든가 또는 자궁암이 걸렸을 때 그 조직을 떼면 그 사람이 무슨 샴푸를 쓰는지 안 돼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 아는 지인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한방 샴푸 쓰지? 어떻게 알았어? 네 거에서 샴푸 조직을 뗐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데 한방 향수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생식기 때문에 여자들 딸 있는 사람들은 샴푸 린스 빨리 바꿔주세요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분은 닥터님이신데 여기 보면 75%가 어디 된대요? 화장품에서 욕실용품에서 나온대요. 이것들이 암의 주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지방이 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했잖아. WHO에서 만병의 근원이고 얘가 질병이다라고 한 게 이 지방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포도당은 남아도면 당뇨가 생기고 단백질 남아도면 그게 뭐가 돼요? 아토피 건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질병이잖아요. 근데 지방이 가수분해가 돼서 지방산으로 있다가 쓰이면 되는데 그게 남아도면 이게 지방이 되어서 이 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소가 내독소가 있고 외독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독소도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간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용성 가지고 몸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숨 쉴 때 그런 것들이 독으로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독 위가 약했던 분들은 해독할 때 숨 쉬면 막 냄새가 막 이상하고 자기가 자기 숨 쉬놓고 막 냄새 나고 이상한 썩은 내 나요 하는 분들은 위랑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게 많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간 나쁘신 주고 또 왜 피부가 안 좋은 분은 여기 독이 있던 분들은 이렇게 꼬드락지처럼 알러지처럼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소변에서 막 거품이 난다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혈류가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독을 하면 이 모든 장기를 통해서 안 좋은 걸 배출할 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용성 독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아까 염증 얘기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독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고. 자, 그래서 장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과민성 대장증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설사하신 분, 우리가 변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설사하신 분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설사가 나요. 설사는 어쨌든 배출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비야. 변비는 어쨌든 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장에 보면 이렇게 육모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독이 껴있으면 결국 얘가 혈관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설사가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헬스팩 먹으면 미네랄 때문에 설사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부대껴서 설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이 안 좋은 것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잘 바깥에서 먹다가 잘못하면 어때요? 설사나죠. 그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설사가 안 나고 안 좋으면 안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설사가 나는 건데 그런 것도 어쨌든 질병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이 가장 중요해서 면역의 기본은 우리가 항상 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디 불편하면 뭐부터 먹어요? 불편한 데부터 먹죠. 장 먼저 빼놔. 안 그래요? 저도 맨 처음 이선아 만나가지고 이 비염이 너무 심하고 여기가 심하니까 여기만 먹는 거야. 장을 먼저 먹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우선 당장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먹는데 제가 유산화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장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장이 이게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면 내가 먹은 영양제도 더 빨라 흡수가 잘 되고 독이 같이 안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그 생각 못하니까 막 이거 먹고 이거만 먹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은 알러지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 있는 환자한테 제가 이제 시산백이 좋으니까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뒤집어지고 나면 좋아지는데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물어봐요. 심한지 물어봐서 심하다라고 시산백 권하지 않아요. 뭘로 권하냐면 프로바이오틱을 권해요. 장을 먼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꾸준히 먹었을 때 이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산백은 바로 뒤집어지니까 이게 힘들어해가지고 지금은 좀 지혜롭게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 심하다 그러면 효과가 천천히 나와요. 근데 얘가 안전하니까 이걸로 하세요. 근데 얘를 먹으면 효과는 빠를 수 있는데 그만큼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응급실도 갔어요. 그럼 싫어요. 그럼 천천히 요구하세요. 근데 시산백도 조금씩. 그때는 제가 막 메가로 먹였거든요. 근데 조금씩 시산백 조금씩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을 먼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뭐지? 도움이 되고요. 오토파시. 어이씨, 현장이 있는데 어디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죽은 세포를 청소하는 뭐 오토파지. 이건 뭐냐면 우리 헬스팩에도 있는데 6판에 보면 오토파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는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 세포가 스스로 뭔가를 하잖아요. 안 좋으면 사멸도 하고요, 재생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저께 크레센도 방에 저기 누구지? 박현철 리더님 오토파지 얼음땡이 뭐냐라고 설명을 물어본 거 있어요. 맞나요?
세선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 위드그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음.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토파지거든요. 우리 인체는 신기해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 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조직 검사하면 아 좀 아리까리하네 한 3개월 있다 다시 볼까요? 한 달 있다 다시 볼까요? 그건 뭐냐면 아직 얘가 예를 들어서 암이 아니야. 그럼 암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서 오세요. 그 뜻 아니에요? 더 아파지면 약 줄게 그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리까리할 땐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복구도 이 이제 인셀전스 기술이 그거거든요. 딱 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아 너는 지금 없애줘야 돼. 그럼 사라지게 하는 거고 넌 괜찮아. 넌 복구할 수 있어. 그러면 걔가 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NRF2 해가지고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신혜정 리더님이 강의해 줄 거예요. 설명 쉽게 잘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리보솜이라는 세포 그 호르몬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도는 저기 남은 걸로 우리가 말하면 쓰레기 봉지에 담는 것처럼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걔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가 복구할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놈을 복구해가지고 살려내요. 그런데 얘가 안 좋다 그러면 소각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센서가 바로 오토파지인데 이 되살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얘가 되살릴 때 어떻게 되살릴까요? 건강하지 않은 애를 복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영양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똑같이 아파요. 면역력 가장인 채로 태어나요. 근데 엄마가 건강하면 애도 면역력 있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처럼 복구할 때 복구를 하는 시스템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건강한 애로 세포를 재생을 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얘가 안 좋은 상태로 이상하게 변이가 돼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토파지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 오토파지가 누구한테 더 잘 발현이 되냐면 굶을 때.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뭐가 없을 때 뭔가를 살려내는 거지. 내가 새로운 뭔가 새 거가 많아. 근데 굳이 이걸 재활용해서 뭐 쓰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하게도 내가 배부르고 충만하다 싶으면 오토파지가 작동을 안 한대요. 그런데 내가 배고프고 건강하면 얘가 어디서 괜찮은 게 있나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오토파지가 이 발현이 되는데 이 오토파지를 많이 해야 우리가 건강하대요. 왜 그거 얘기하죠. 우리 헌혈 자꾸 하면 내가 세피를 자꾸 만들어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이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생리 때문에.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잘하게끔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오토파지가 잘 되려면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라는 일본 사람이 이거를 찾아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고요. 지금 설명한 게 여기 다 되었고 그래서 오토파지가 잘 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단식했을 때 굶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건 다 아는 얘기고 끝났네. 동영상이 하나도 없네. 자, 요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이게 제가 만든 PPT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다 이제 영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아는 제품이라서 이건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오토파지를 한다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세포를 하나하나끔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해독인데 이 해독할 때 여기 지금 제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품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종합영양제 있잖아요. 이거는 Y 영양할 때 많이 나왔죠. 그렇죠.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과 그 다음에 그 파이토카말칼이 풍부한 기본.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서 몸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다. 그럼 차라리 저는 헬스백 2-3번 먹으라고. 이게 더 싸요. 만약에 내가 C300을 하나 먹으면 얼마 정도 나오지? 그게 가격대 n분의 1 56개 나누면 얼마 나오죠? 한 800억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 먹어서 잘 모르는 거 어때요? 2-3개 먹으면 결국 얼마 나와요? 한 2,000억 나와요. 근데 얘는 포도식 추출물이기는 하지만 비타민 C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스팩은 어때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걸 많이 먹었는데 조금 그러고 나서 지금 헬스팩을 하루에 거의 3번 먹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다 그럼 4번도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이상한 사인이 온다. 그러니까는 제가 물론 활동량이 많아서 아침 저녁 먹고 중간에 점심에 하나 더 먹는 거는 맞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한 사인이 온다 그러면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요. 그게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면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햇파시를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미니 해독의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배출하는 몰리브덴, 중금속 배출이라든지 그다음 피부를 재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제 유산화 제품으로 n분의 1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헬스팩 먹을 때가 1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계산에 나오니까 2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E가 들어있대. 몇 밀리그램? 그래서 비타민 E n분의 1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때가 헬스팩이 11만 원 돈인데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응? 우리 제품으로 다른 제품 말고 그리고 뭐 거기에 만약에 글루코사민이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칼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쭉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물론 안 들어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있는 제품으로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헬스팩이 진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헬스팩 주면 왜 헬스팩은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안 줘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이버즈는 뭐냐면 배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쵸? 차전자피가 들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나 경동시장에서 차전자피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전자피냐 어떻게 제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96.1 기술력을 말하는 건 뭐냐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에요. 뭐냐면 차전자피가 들어가서 불려가지고 배출해주는 건 맞아요. 그건 똑같은 차전자피니까. 그런데 뭐냐면 걔가 들어갔을 때 장을 갖다 스크래치를 해요. 그러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산화의 기술력 할 때 보고가 독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보고에 독을 잘 요리 못하면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독을 잘 제거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요리사의 그 기술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똑같은 암이 있었어.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볼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도 괜찮아요. 몇 달 있다 오세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밀검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술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버즈를 나가다 보면 이 수중에 다른 걸로 막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 들고 이걸 먹으면 배변도 배변이지만 우리가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탄수화물이 가수분에 대해서 포도당으로 돼요. 그럼 남아도는 이 포도당을 제거해줘야지 질병이 안 생기는 건데 그거를 제거해주는 게 바로 파이버즈거든요. 당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인데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버즈를 타먹고 나면 왜 점점점점 있잖아요. 걔는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부러져서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걸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플라스틱 그 보틀 같은 거 보면 미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접착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장도 어때요? 미끄렁하고 육모가 많잖아요.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있을 때 딱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골드가 되니까 좋은 게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요. 옛날에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지금은 장이 안 좋아 그럼 투포도 먹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의 상승이요, 부의 상승.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뭐지? 진짜 옛날에 비싸. 그죠. 나는 저걸 먹어야 되는데 계속 확실히 좋아요. 오 확실히 좋아요. 비싸. 옛날에 비싸. 제가 왜 14개 음식을 먹고 나면 그때는 되게 장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유산화를 먹고 한 1년 하고 한 2개월 3개월 때 그때부터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팅을 가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이게 쉬를 하도 응가가 나와요. 그만큼 막 장이 안 좋으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미팅을 가서 신규 미팅을 하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저 물 좀 먹고 올게요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나갈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창으로 후원 다녔잖아요. 그 뭐지 버스 안에서 실수할까 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유산균을 2포를 딱 먹고 가잖아요. 공복에 먹어요. 빈속에 유산균을 딱 2포를 먹으면 와 게임 끝이야.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응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응가가 아니라 면역력에 도움을 줘요. 아까 말했지만 아토피 같은 게 솔직히 개선이 잘 안 되잖아요. 아토피 있는 분들은 진짜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피부로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으로 한다고 외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만 잘 케어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아주 면역의 기본이 되는 그런 너무 사랑하는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자, 알로엔즈 없어서 못 먹죠? 아유, 어찌 좋아. 아까 그분도 이 알로엔즈가 필요해. 5월짜리 나 5월. 너무 좋아서 잘린 제품,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맞는 식약처에 맞는 기준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하는 뭐 한방 그런 새로운 신상물이라고 신생물 그런 걸 연구한 것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가격이 어쩌려나 모르겠네. 그 전에도 우리가 솔직히 보름치인데 56,000원이었죠. 10%하면 뭐 51,000 얼마 정도 됐겠지만, 근데 그게 그 알로에 네알이 그 알로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 2kg를 갖다 정제하면 그 네알이 나온대.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대요, 진짜. 자, 바이오메가는 흐르는 강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할 정도로 순환을 잘 시키게 되면 우선 그걸로도 많이 회복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오메가만 먹어도 난 피부가 건조한 게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비전엑스 돈 없어서 못 먹어서 오메가를 몇 달을 먹었더니 안구 건조증이 좀 편해졌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치매도 이게 DHA, EPA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냐, 그 등푸른 생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등푸른 생선도 솔직히 이만한 큰 거가 있고 이만한 정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슈머랩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기도 해요. 이 등푸른 생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중금속. 그렇죠? 근데 그 중금속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애들은 작은 거 먹고 걔가 또 큰 애가 먹고 하다 보면 이런 애는 엄청 이렇게 추적이 되는 거예요. 저 아기 가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는 임산부한테는 회를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금속이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무구를 보니까 회가 갑자기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중금속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컨슈머랩에 중금속이 없다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염증이죠. 염증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 그죠? 우리가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을 없애주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앙상블이 되는 거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심장 건강이라든지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질병들 대부분 뭐에 의한 질병이에요? 피,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코키놈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순환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오메가도 들어가죠. 그래서 피 안에 있는 염증도 제거해주고 해서 피에 관련된 분들한테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 생성에 내가 당뇨가 없어도 내가 25이 넘었어.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25살부터 현저히 줄어들다가 40세가 넘으면 내 몸에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혈압 환자가 많고, 누구지? 미국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우리는 30이잖아요. 걔는 100으로 돼 있어요. 미국 사람 중에서 심혈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식습관이 우리보다 더 어때요? 기름진 거가 많고 육식이 많아서 거기는 그게 너무나도 질환이 많아서 거기는 코엔자임 Q10 우리 지금 30이 아니라 거기는 100으로 기본 돼 있어요. 그만큼 함량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면 꼭 코엔자임 Q10 이거 30 말고 100 사갖고 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달씩밖에 안 하잖아요. 얘는 2달치가 있어. 미국에 가면. 헤파실, 간 영양제. 자, 이건 밀크시스 실리말이라고 하는데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할 말 너무 많은데 이거 해도 되나? 다 너무 지루한데 이건 제품은 다 알지 않아요? 그러면 거긴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뭘 네네. 할까? 이거 말고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내 핸드폰.